폼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되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업무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제일 먼저 우리 아웃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룩은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메일 호스팅 서비스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많은 뭐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통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업무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가장 달라지는 점은 편지함이 두 개가 생깁니다. 우리 기존에 받은 편지함 하나였죠. 근데 받은 편지함 아래에 온라인 보관함이라고 하는 사서함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자, 기본 사서함에도 50기가를 드렸고요. 온라인 보관함에도 50기가를 드렸습니다. 동작 방식은, 자, 여러분들께 제가 메일을 하나 드렸어요. 자, 고현정인 메일을 여러분한테 하나를 드렸습니다. 자, 이 메일은 기본 사서함으로 일단 들어가요. 그런데 메일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메일은 여러분 잘 안 보시잖아요. 자, 그래서 메일이 수신된 지 3년이 지나면 그 메일은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온라인 보관함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받은 편지함에 있던 메일이 3년이 딱 지났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온라인 보관함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동을 할 때 매일 혼자 띡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받은 편지함에서 예를 들어 뭐 A 사이에 홍길동 대리, 유관순 뭐 이렇게 폴더 구조를 만드셨다면, 메일이 이동이 될 때 자기가 스스로 그 폴더 구조를 복사를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메일 서비스를 오래 쓰시다 보면 위의 구조, 받은 편지함 구조와 온라인 보관함 구조, 폴더 구조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 받은 지 3년 이내다. 그럼 기본사서함에서, 조금 오래됐다 싶으면 온라인 보관함에서 50기가, 50기가니까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크게 달라지는 게 이제 메일이 안전해집니다. 요새 피싱 엄청 기승이죠. 자, 피싱을 보통 뭐로 하냐면 첨부 파일이나 악성 링크로 하죠. 그걸 M365는 자동으로 차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 이메일에 첨부가 달려 있을 때 그냥 바로 첨부 파일이 보였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첨부가 있으면 M365 익스체인지 온라인에서 ATP 검사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파일을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해당 파일이 뿅 하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첨부 파일이 안전하게 보여질 것이다. 그리고 메일 본문에 만약에 링크가 들어가 있는데 악성 링크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웹사이트는 악성으로 분류되었으니까 열지 마라 라고 하는 안내가 보여집니다. 자, 이게 보여지시면 일단 돌아가세요. 보지 말고. 그래서 보낸 사람에게 재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계속 진행하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메일은 이렇게 안전하게 쓰실 수 있고, 또 앞으로 여러분이 좀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아웃룩의 기능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자, 먼저 일정 공유 기능입니다. 여러분의 일정을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우리 팀원 또는 우리 프로젝트 구성원에게 공유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 뭐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죠.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교육 있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일정을 공유받은 사람들은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방법은 아웃룩 일정에서 내가 공유할 일정에 점점점을 누릅니다. 그리고 공유 및 사용 권한을 누르고요. 내가 내 일정을 공유해 줄 사람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권한을 주시면 돼요. 일정 유무만 보기 가능은 이미 국제전기끼리는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지연이라는 사람한테 제목과 위치를 볼 수 있음 하면, 제 일정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다 있더라도 제목과 위치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세부 정보 보기 가능은 제가 넣은 정보를 다 볼 수가 있게 되죠. 편집 가능은 이건 잘 안 주는 기능인데, 제 일정을 편집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다 하실 수 있어요. 대리인은 사장님이 비서에게 주는 비공개 일정까지 다 관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요 권한, 어떤 사람에게는 요 권한 해서 편리하게 권한을 주실 수 있고, 언제든지 권한은 바꾸실 수도 있고 아예 제거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일정을 공유해서 쓰시면 되고, 일정 공유를 받으시게 되면 메일이 옵니다. 내 일정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 추가 누르고 일정 보기를 누르게 되면 원래 내 일정밖에 안 보였던 아웃룩의 아래쪽에 다른 사용자들의 일정이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내 일정은 파란색이죠. 그래서 파란색 일정들은 다 제 거예요. 자, 박준수의 일정은 캘린더가 노란색이죠. 이 노란색들은 박준수의 일정이 됩니다. 색깔별로 구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여기 분할 보기 화면을 통해서 자, 제 일정, 박준수의 일정, 또 여러 명이면 여러 사람의 일정을 나눠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일정 공유를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업기획팀에서 서로 일정이 공유가 돼 있다. 그럼 얘를 다 이렇게 합쳐서 보면 지금 거기서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영업기획팀 일정 캘린더라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 영업기획팀이 회식을 할 수 있는 날짜는 언제죠? 이때 비어있죠? 이때 비어있죠? 자, 이때 비어있죠? 이렇게 바로 일정을 서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공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약 전송 기능인데요. 아웃룩에도 예약 전송 기능이 있습니다. 메일 쓰시고 나서 그냥 보내기 하면 바로 가지만 위쪽에 예약 전송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을 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예약 전송은 여러분의 아웃룩이 꺼져 있어도 컴퓨터가 꺼져 있어도 예약을 하신 것은 발송이 되게 됩니다. 중요하게 보내야 할 것이 있다면 잊어버리지 않게끔 예약 전송 해놓는 거 좋겠죠. 자, 그 다음은 개인별 발송 기능입니다. 자, 이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단체 메일을 보낼 거예요. 근데 단체 메일을 보내는데 모든 사람의 주소가 한 번에 다 보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숨은 참조로 보내죠. 근데 숨은 참조의 경우에는 주소가 다 숨겨져서 받는 사람이 아, 이거 숨은 참조로 단체 메일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개인별 발송 기능은 동일한 메일을 보낼 건데 각 수신자가 아, 나만을 위해 보냈구나 처럼 보이게 해주는 스마트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수신자에 뭐 한 100명을 다 넣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발송 시작을 누르면 아웃룩이 한 명 한 명 각각 보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특히 영업기획팀이 만약에 고객 대상으로 우리 뭐 같이 일하는 회사들 대상으로 추석 인사를 보낼 거예요. 근데 그냥 단체 메일 보내면 조금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보낼 때 내용은 똑같이 하시되 개인별 발송으로 보내면 그 회사에서는 아, 우리 회사에만 보냈구나 하고 인지하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것도 한 번씩 꼭 써보시고요. 다음은 잘못 보낸 메일 회수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메일을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잘못 보내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쓰시는 방법입니다. 메일 보낸 거에서 보낸 편지하면서 따당 더블 클릭해서 그 메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메일 회수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누르고 회수하겠습니까? 하세요. 그러면 바로 회수가 진행이 되고 회수 리포트가 옵니다. 그래서 회수를 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것까지 와요. 예를 들면 홍길동님이 메일을 읽었지만 회수했습니다. 이순신님이 메일을 읽기 전에 회수했습니다. 이렇게 다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다행이다, 안 읽었는데 회수했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근데 얘 문제점이 있습니다. 메일 회수는요. 자, 저희 메일 회수 요 기능은 우리끼리만 가능해요. 국제전기끼리만. 국제전기끼리는 이미 읽었어도 회수가 되고요. 막 보낸 지 1년 된 메일도 회수가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외부에 보낸 메일 있죠. 뭐 현대에 보냈다, 삼성에 보냈다, 뭐 네이버에 보냈다. 이런 메일들은 회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만 쓰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외부에 보낸 메일을 회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회수 실패도 실패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메일을 회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께는 회수에 실패했습니다 라는 리포트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저한테는요. 여러분께서 메일 회수를 시도했습니다 라는 메일이 오게 돼요. 좀 되게 별로죠. 그래서 외부로 보내신 메일은 회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의 생성하시는 방법은 기존에는 그냥 회의 생성해서 바로 보내면 그냥 오프라인 회의였죠. 근데 이제 이렇게 팀즈 모임이라는 옵션도 있고요. 대면 이벤트라고 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 지금처럼 제가 만든 모임은 팀즈 모임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만약에 판교로 갔다. 그럼 대면 이벤트로 만들었겠죠? 아니면 두 개 동시에 만들어도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회의를 생성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국제전기끼리는 서로 일정이 공유가 되어 있다고 했죠. 어떻게 공유가 되어 있을 거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의를 만들고 그 사람, 필요한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일정 정리 메뉴를 누르면 우리끼리는 그 사람의 일정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블락이 돼서 보여질 거예요. 이게 일정 유무만 보기예요. 일정이 있다 없다. 없으면 이렇게 비어 있는 거고요. 뭔가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동시에 하는 이벤트라 공개가 되어 있어서 다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일정은 블락만 돼서 보이지 그 일정이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일정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일정 정리를 쓰려면 우리가 다 같이 아웃룩에 우리 본인의 일정들, 회사와 관련된 뭐 반차, 연차, 휴가, 또 뭐 있죠? 교육, 미팅 이런 내 일정들을 아웃룩에 등록을 해놔야 아 우리 팀장님이 이때 일정이 있구나 아 우리 이사님이 이때 일정이 있구나 아 우리 대리님이 이때 일정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의 초대가 오면 여러분들이 수락 거절을 누르죠. 모임을 만든 사람은 추적 메뉴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초대한 사람들이 보여지고요. 이 사람은 수락을 했고, 이 사람만 거절을 했대요. 그러면 제가 이 거절한 사람만 체크를 하면 되겠죠. 회의에 진짜 못 들어오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회의도 이렇게 편리하게 생성을 하고 편리하게 추적해서 언제 회의되십니까? 막 차집합, 교집합하고 언제 뭐 오늘 들어오십니까? 못 들어오십니까? 막 RSVP 파악하고 이런 일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파일 첨부입니다. 자, 파일 첨부는 똑같아요. 기존하고.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서 쓱 드래그 앤 드롭해서 쓰시죠. 또는 위에 파일 첨부 하셔서 쓰셔도 되는데 기존 방식과 똑같이 일반 첨부는 150MB까지 가능하게끔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이거 되게 높은 수치예요. 일반 회사에서 150MB 안 열거든요. 보통은 15MB에서 한 20MB 정도밖에는 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150MB를 첨부를 해서 뭐 삼성에 보냈다, 현대에 보냈다, 저희 회사에 보냈다. 그러면 메일 용량이 커서 보낼 수 없습니다 하고 다 반송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50메가를 첨부를 할 수 있지만 수신자가 그 메일을 몇 메가까지 받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끼리는 150메가를 쓰셔도 되지만 외부에 보내실 때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서 파일을 이렇게 본문으로 쓱 가져가시면 옵션이 이렇게 두 개가 뜹니다. 자, 파일 첨부는 기존과 똑같아요. 그냥 복사본이 첨부되는 거고 최대 150메가. 근데 받는 사람이 얘를 못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원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막 50기가, 100기가 막 이렇게 첨부하셔도 링크 형태로 가는 거예요. 내 원드라이브에 올리고 그 원드라이브로 들어오게끔. 그래서 용량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원드라이브에 업로드해서 파일을 공유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